지난 월요일 날 조선일보가 1, 3, 4, 5, 6면에 걸쳐가지고 이제 김기식 원장 문제를 다뤘는데 적정한 일에 대해서조차도 비판적인 무지막지하게 비판을 가했고 부적절한 일에 대해서는 완전히 능지처참해야 될 일인 것처럼 이제 보도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그런 상태에서 이제 여론조사를 하니까 그만두어야 된다는 여론이 높다라는 걸로 또 이제 여론을 호도하는데 사실은 불법적이라면 물러나야 되느냐라는 설문 문항이었습니다. 당연히 불법적이면 물러나야죠. 그래서 여튼 지금 김기식 원장이 해야 될 삼성 지난번에 1,000원짜리를 1,000주로 줬고 이거를 시장에 내다 팔면서 그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제 김기식 원장의 국외 출장 문제가 더 크게 부각이 됐지만 저는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본인이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이미 했고요. 그러나 해야 될 일은 좀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검찰 선관위 조사 의뢰한 것이 나오는 결과를 보면서 판단해도 늦지 않은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봅니다. 일단 김기식 건은 포인트를 일단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은 아까 말씀하신 불법과 관행은 현재 있어서는 관행은 해외 출장 부분에 관한 부분이고 불법 여부를 묻는 것은 그 선관위에 본인의 남아있는 정치자금을 더현이죠. 더현에 기탁한 그것의 불법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일단 나눠서 보는 것이 맞겠고요. 그다음에 포인트를 조금 정리해보면 첫째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이 판단이 맞느냐라는 기준의 문제를 이게 복잡할수록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잖아요. 첫째는 불법이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 그건 도리가 없다. 두 번째로는 관행 내지는 도덕성 내지는 국민의 눈높이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그거는 100% 투명하면 좋겠지만 하여간 그 눈높이에 안 맞는 문제는 평균 이상이나 이하의 문제로 일단은 판단을 해보자라는 것이 있고 그래서 그 두 가지에 다 이게 불법인지 또는 평균 이상 이하인지를 따져보자라고 그에 맡기겠다라고 이렇게 상당히 오픈 문항으로 던져놓은 측면이 있고요. 세 번째는 통상적인 인사에서 대부분 그렇지만 사실은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인사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파격적인 인사. 그러니까 거의 충격에 가까운,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봐서는 파격이고 거기서 이제 김기식 원장의 예를 들어 개혁적인 조치에 따라서는 상당히 불이익 내지는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쪽에서는 충격이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 있는 파격적 조치 내지는 개혁적 인사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굉장히 많은 저항이라든가 비판이라든가 또는 한 대 맞을 게 10대 맞고 이런 것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체적인 인사가 진행돼서 해야 될 일에 대한 것과 약간 좀 균형 감각을 갖고 볼 필요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어쨌든 이것은 이후에도 짚어야 되는데 이번 과정에서 계속해서 여비서 이렇게 하는 것은 참 보고 듣기 안 좋더라고요. 저렇게 되면 그러니까 사안의 명확한 내용을 따지지 않고 마치 여비서와 어떻게 했기 때문에 또 여비서가 승진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사실은 굉장히 야비한 칼날을 휘두른 거 아닙니까? 이 사안과는 별도로 그런 네 가지 점을 조금 나눠서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즉 그런 점에서 보면 명확하게 법과 그다음에 평균적 어떤 관행이었는가의 문제 우리가 따지는 문제와는 별도로 우리가 이 문제를 보는 데 있어서 굉장한 저항과 그리고 그것을 문제화하는 과정에서의 야비함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김기식 원장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국회의원들의 관행에 비추어 도덕성에서 평균 이하라고 판단되면 사임 들어가겠다. 사실은 인사검증 과정에서 평균 이하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게 평가가 나왔기 때문에 임명한 거라고 보거든요. 위법적인 것은 명확하게 잡히지 않았겠죠. 공직자 인사 추천에 있는 200에서 조금 늘었다고 하는데 그 항목에 적용되는 건 아니죠. 국회의원 시절에 피감 기관으로부터 제안이 있어서 국외 출장을 한 바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 조항은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문제되고 있는 더 미래에다가 5천만 원 기부한 것에 대해서 논란을 야당에서 삼았는데 사실은 선관위 문의했을 때 통상적 범위에서 벗어나는 것, 특이한 형태의 기부다라고 하면은 유법성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건데 이분이 사실은 출마를 안 했잖아요. 엄격히 말하면은 경선에서 탈락을 했기 때문에 출마를 안 했기 때문에 그 비용을 싱크탱크인 더 미래연구소 거기다가 나머지 의정활동을 할 때 모은 후원금을 연구 목적으로 싱크탱크에 기부한 것은 제가 볼 때는 불법적인 건 아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국외 여행 갈 때 수행원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모 방송에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외통위 국감을 갈 때 보좌관이 못 가요. 국회 사무처만 오는데 굉장히 불편해요, 사실은. 그 국감했던 내용에 대해서 질의 사항이 그때그때 바뀔 수도 있고 현안이 있을 수 있고 자료도 좀 많이 들고 가서 국감을 충실히 하고 싶은데 혼자 이동을 이제 한 예를 들어 7박 8일이다 그러면은 3개 나라를 하거든요. 그럼 비행기 안에서 반 보내고 하루 내지는 1박 2일 이제 국감을 하는 건데 왜 우리 이 해외 국감할 때 보좌진을 못 가게 하지라고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것이 국외 출장의 경우 보좌진이 가는 것은 그렇게 비판받아야 될 대목인가? 왜냐하면은 이후에 그 기관에 대해서 국정감사를 할 경우에 이것이 적절한지 아닌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본인만 듣고 기록하기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옆에 누군가가 그것을 조력을 해주면은 훨씬 더 일을 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돈, 예를 들어서 1,000만 원가량 소요됐다고 해서 이 돈이 그냥 꿀꺽 삼켜지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하는데 사용된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적절성 여부도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라고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국회의원을 더 하면 계속 일을 했겠지만 국회의원을 그만두면서 이제 고생했습니다라고 하는데 평균 비용보다 많이 썼느냐 아니냐 이제 이런 것들 선관위가 좀 촘촘히 들여다보는데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9대 국회의원을 정리하면서 선관위에 이미 정치자금을 어떻게 썼다라는 걸 다 보고를 했고 당시에 문제점이 지적이 됐으면 보강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없었다고 치면 지금 논란을 삼아서 논란이 된 거지. 예, 그렇게 봅니다, 저는. 저는 선관위에 질의한 부분, 그러니까 정치자금을 기부한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이 선관위에서 위법적으로 될지 아닐지는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그 규정 자체가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선관위가 바로 지금 들어가서 본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아주 그냥 조문을 가지고 엄격하게 따져서 해석할 경우에 어떻게 해석을 하게 될지 예를 들어 잘못됐다. 근데 큰 잘못이다. 작은 잘못이다. 아니면 잘못이 아니다. 그중에 어디로 갈지는 사실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거기서 조금 더 얘기 드리면 이제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이 의원들이. 싱크탱크에 소속되어 있는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1,000만 원씩 객출을 했어요. 23명에서 5명인데 그러면은 기본 이제 자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산이 있고 2015년도에 아마 이 싱크탱크가 만들어지고 2016년, 17년도니까 한 달에 운영되는 비용, 운영비가 대략 2,000에서 2,500이다. 그럼 2달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기부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제 5,000만 원 이러면 되게 큰 비용인데 그 연구소가 운영되는 규모나 그동안 의원들이 이 돈을 걷어서 운영한 것에 비추어 보면 이렇게 분석을 하겠죠. 네. 그러니까 하여간 더 중요한 것은 이번에 이 논란이 막 복잡하고 아까 말씀처럼 무슨 여비서 이렇게 굉장히 무슨 선정적으로도 보이고 복잡하게 되지만 결국 복잡한 사안을 정리할 때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위법성이 있느냐, 아니면 만약 이것이 관행적 측면이 있었다면 이것이 평균 이상이냐 이하인가라는 기준으로 정리하자라고 정리하고 이것을 그 다음에 국민에게 넘긴 이런 해결 방식은 저는 적절했다 일단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선관위에서는 이제 그 결론이 날 거니까. 그리고 보좌진을 대동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냐 출장 이런 부분 있잖아요. 근데 그건 사실 보면 국회의원은 우리 김현 대변인께서 그래도 이번 20대는 안 했지만 최근에 했고 저는 한참 전에 했기 때문에 저는 이걸 보면서 드는 생각은 사실은 저도 정무위를 했어요. 옛날에 재경이 정무위를 했어요. 다 그런 경제 관련 내지는 금융 관련 상임위만 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돌이켜봤는데 정말 그때는 그런 류의 의원들의 어떤 의식, 기준 이런 것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마 지금도 저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국회 비용으로 가는 거냐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해외 주재 다른 나라의 초청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이렇게 피감기관으로 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이런 기회에 정리를 하는 거죠. 근데 아마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 야 이거 도덕적으로 문제 있어 라고 하는 것의 상당 부분은 이번에도 아마 전수조사를 하든 뭘 하든 드러나겠지만 아마 현재까지는 자유한국당 쪽에서 될 가능성이 더 높을 거예요. 저는 이렇게 보니까 저는 그냥 그때 옛날 생각이니까 사람들이 그냥 그때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는 게 중요한데 정리가 안 될 때 그냥 자기 판단으로 하는 거잖아요. 자기 감으로. 그런 것들이 정해지기 전에 그냥 저는 가급적 안 갔어요. 귀찮아서. 아니.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때만 해도 해외 나가면 국회의원들이 골프를 많이 칠 때예요. 그래서 그냥 그냥 그런 것이 싫어서 골프 싫어하세요? 초반에 조금 쳤는데
아유, 이거 시간도 많이 잡아먹고, 그 골프 치는 게 싫어서 안 갔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외 나가면 골프 친다. 그것이 싫어가지고 그냥 안 가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돌이켜보니까 저는 외국에서 초청받아서 가는 경우 외에는 가급적 안 갔어요. 근데 그것이 꼭 좋은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단기 외국에 유학 다녀오신 분이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오해하죠. 아니, 그러니까 국회의원으로서 예를 들어 외국의 경우에 보면은 엘고어가 어느 돈으로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옛날에 그 다큐멘터리를 환경 다큐멘터리를 만들 때 엘고어가 아마 미국 해군의 함정 이런 것도 이용하고 이랬던 걸로 제가 지금 기억해요. 저기 갔으니까 그렇죠. 남극? 북극을 갔으니까 이런 북극 남극을 데까지 갔으니까 갔었죠. 그러니까 그런 등등의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 국회의원이라는 합법적인 신분을 통해서 적극적인 활동을 해야 될 때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거를 너무 그렇게 기계적인 기준으로 볼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돼요. 네, 저는 제가 이제 국회의원 하면서 책을 한 번 냈는데 그게 이제 25시예요. 그러니까 김연의 첫 파란 수첩 25시인데 거기 한 챕터가 돈을 버는 게 국회의원이다라는 대목이 있어요. 그걸 어디로부터 착안을 했냐면은 이해찬 의원이 국회의원이라면은 매번 뭐 나쁜 일로만 언론에 도배하고 그러니까 비생산적인 직업이 또는 내지는 국민들이 혐오스러운 직업을 정치인으로 많이 꼽잖아요. 근데 이제 돈을 버는 직업이 바로 국회의원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느냐. 부정부패한 일에 예산을 줄이고 국민한테 도움이 되는 법을 제정하는 것이야말로 수조 수천억 원을 버는 일이다. 그래서 나는 한 달에 뭐 월급이 얼마를 받는 게 결코 많고 적음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일을 통해서 법을 만들고 예산을 잘 편성함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잘 살게 만드는 일이 바로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그것이야말로 돈을 버는 것이 바로 정치인이다라고 얘기를 한 게 있거든요. 저는 이제 김기식 의원이 이제 정무위 4년 내내 이제 활동을 했던 분이고 정치인으로서 뭐 친소 관계가 그닥 있는 건 아닙니다. 저는 뭐 안행위하고 정보위하고 마지막에 사실은 정무위를 제가 2015년 9월 달에 정무위를 들어가서 한 짧게 8개월 정도 하고 이제 국회의원 19대 국회를 마감했는데 그때 갔던 이유가 한명숙 총리가 이제 구속이 되면서 그 자리가 비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명숙 총리의 마지막 임기를 제가 이제 대신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외통위에서 정무위로 옮겼는데 그때 본 김기식 의원은 그야말로 당시에 이제 뭐 피감기관이든 공무원이든 언론사에서 의정활동을 제일 잘하는 국회의원으로 자타가 공인했던 거고 그건 여야를 떠나서입니다. 그리고 보좌진 운영도 좀 되게 다른 방하고 좀 다르죠. 위원회별로 그러니까 정무위원회의 피감기관별로 이제 보좌진을 이렇게 구성을 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아까 뭐 선정적으로 그러니까 펜스롤을 한 건데 실제로 펜스롤을 언론에 산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대변인이기 때문에 이제 김기식 원장 건에 대해서 언론 보도를 촘촘히 들여다보고 그 보도의 흐름과 그다음에 이제 그 본인의 해명 그리고 청와대의 입장을 이제 종합해서 보면 뭐 대통령께서 어저께 입장문을 낸 걸 보면서 현실론과 원칙론에서 많은 고민을 하셨구나. 원칙적으로는 부적절한 거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금융개혁이라는 어마어마한 이 일을 하려면은 적어도 추진력과 강단과 내용을 숙지하지 않으면 못하는 자리가 금감원장이잖아요. 그것을 종합적으로 놓고 보고 계신 거다라고 보고 특히 이제 바른미래당에서 선관위 왜 이런 걸 의뢰를 하느냐라고 얘기하는데 선관위가 해석을 하는 단위가 선관위인 거죠. 근데 그걸 보면서 어쩌면 저렇게 정략적으로 접근하냐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후원금을 어떻게 쓰느냐 또는 내지는 정치인이 어피감 기관으로부터 출장하는 게 맞느냐 옳으냐 이거는 선관위에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선관위가 유권 해석을 빨리 내리는 곳이에요. 검찰은 뭐 압수수색하고 분석하고 이러냐면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되지만 선관위는 그동안 해왔던 판례나 그동안 해왔던 조사나 수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축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료를 선관위가 다 갖고 있는 거잖아요. 정치자금을 어떻게 썼느냐 입증해냈던 자료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선관위에다 의뢰하는 것이 가장 신속하고 정확한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냉정하게 보면 현재까지 드러난 상황, 그것이 도연에 기부한 것이 됐건 아니면 해외에 출장을 한 것이 됐건 그것이 김기식이 무슨 사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뭘 했다든가 일을 열심히 안 해서 뭘 사고를 쳤다든가 이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본인은 최소한 주관적으로 아마 현재까지는 객관적으로 드러난 것이 그러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도 굉장히 나는 일만 열심히 하면 돼 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돌아다녔을 스타일이 굉장히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런데 김기식이 이제 금감원장이 돼서 실제로 안정적으로 일을 처리하게 됐을 때 이후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 때문에 때릴 때 거기에 얹어가지고 때리는 것이 굉장히 큰 지금 그런 이제 굉음이 지금 물려나오고 있는 상황을 보고 있는 거죠. 다음 주 정도면 정리될 거라고 봅니다. 이번 주말. 그러니까 이번 주죠. 그러니까 왜냐면 조사 이과에서 이제 하면 화요일이나 수요일 날 회의가 소집이 되면 그 이제 며칠 상간에 어제 그저께 한 거지 않습니까? 주초에 바로 한다 그러면은 뭐 그러니까. 화요일이나 수요일이나 이 전체 회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대법관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우리 정부의 눈치 봐서 뭐 봐주고 이런 거 안 하는 데가 바로 선관위죠. 저도 이 사건을 보면서요, 이렇게 기본으로 돌아가 보자 이런 생각이 좀 있거든요.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뭔가 좀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 정도 마인드여서 이런 걸 할 정도면 어떤 생각이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 나간 우리들끼리 방송에서도 뭐라 그랬냐면, 해외 피감 기관으로 그쪽 돈을 주고 나가는 게 우리는 계속 언론에 의해서 나쁜 쪽으로만 인식이 돼 있어요. 마치 놀러 가고 부당한 청탁을 받고 이런 걸로 인식이 되어 있는데, 이 사례를 막 뒤져보니까 실제로 피감 기관들이 국회의원들한테 자기 피감 기관의 이익일 수도 있고 국가의 발전일 수도 있고, 그걸 나쁘게 말하면 로비지만 좋게 말하면 현실을 좀 봐주세요라고. 그러니까요. 그런 경우가 꽤 네, 많더라. 네, 네. 그러니까 언론은 계속 지금까지 그런 식의 것들이 잘못됐다고 인식을 해왔지만, 일종의 감사원이 공무원들 감사하는 거랑 좀 비슷한 개념으로는 봐왔지만, 다른 면에서 보면 국회가 도와줘야 될 부분도 있는 거잖아요. 조선일보 같은 언론이 대표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아까도 그 이야기했지만 TV조선이 보면 김 원장은 국회의원 임기 말에 자신이 만든 연구소에 남은 정치자금 5천만 원을 기부했습니다라고 내릴 때, 여기 헤드라인이 더연에 5천만 원 기부한 김기식 급여로 8,500만 원 챙겨. 국회의원 출마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 왔잖아요. 경선에서 떨어져서. 근데 김기식이라는 사람이 그냥 썩히기는 아까워서 동료 국회의원들이 더 미래연구소를 사실 공동으로 만들고 나중에 김기식 원장이 여기에 소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2016년 6월부터 2018년 최근에 이제 4월까지 근무를 했으면 19개월 근무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7천만 원요? 7천만 원. 8,500만 원이면 세전 8,500일 겁니다. 네. 그러면 세후 4대 보험 뭐 하면 이게 한 40만 원 정도가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이 김기식 의원이 받았을 돈이 개인이 이제 월급으로 가져갈 돈이 대략 한 300만 원일 겁니다. 300만 원인데 저희가 이제 국회의원 때 월급이 세전 1,000만 원 조금에서 1,1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럼 그것도 많이 받았다고 주장하실 분도 있지만 일별로 계산하면은 아마 하루에 한 2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돈 버는 정치인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이 돈이 과연 허투루 쓰였냐 아니면은 국가의 발전에 기여했느냐라는 걸로 좀 크게 좀 봐주시면 좋고, 그다음에 300만 원이면 그것도 많다고 지적할 수도 있겠지만 많은 건 아니죠. 지금 저희가 중앙당의 국장급 또는 중앙 공무원의 국장급 연봉이 한 8천만 원 되지 않습니까? 8천만 원? 그러면은 세전 650, 세후 한 500 정도 되는 건데, 이것이 이제 50대 중반에 받는 월급이 300이다. 이게 많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조선일보 기자들의 연봉을 한번 들여다봐야죠. 총액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많다는 인식을 주고, 몇 개월인지는 말하지 않으면 가장 비열한 수법인데, 헤드라인에 강한 걸 써놓고 내용을 들어가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많고요. 제가 사실은 김기식 원장 소장으로 간다고 하면서 그럼 어떻게 먹고 사냐 그랬더니 선배 저희는 애를 먼저 보내고 부부만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 달에 쓰는 비용이 한 30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둘이 쓰는 돈이 250에서 300이랍니다. 이제 부인과 본인이. 그래서 이제 그동안 저금을 그 월급 받은 거를 별로 쓸 일이 없기 때문에 저금을 했는데, 그것도 뭐 재산이 많이 늘은 것처럼 4년 동안 국회의원 하면서 많이 늘은 것처럼 이제 조선일보에 썼는데, 그 대목이 마음이 아팠어요. 매우 아팠어요. 이때가 이제 김기식 의원이 사실은 2013년도에 하반기에 국회의원을 그만두겠다고 당에게 이제 의견을 냈었어요. 비례대표였으니까. 예, 그만두겠다. 그런데 이제 주변의 동료들이 이제 아픔을 같이 하면서 김기식 의원의 재능, 그다음에 이제 정무위에서 탁월한 활동을 봐왔기 때문에 그 조금 쉬고 마음을 좀 정돈하고 나서 활동을 좀 다시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지금 이제 이하경 의원도 잘 아시지만 정무위 간사를 하고 계시잖아요. 뭐 이하경 의원도 이름이 나오고 그랬는데 본인이 부인하고 그런 적 없다 이제 이렇게 됐는데 사실 정치인들이 정치인 이전에 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갖고 있는 아픔도 있고 말 못할 저간의 사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김기식 원장이 이제 지금 본인이 언론을 통해서 부적절했고 잘못했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는 점을 얘기하고 나서 지금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여튼 이제 언론에서 쓸 때도 좀 이렇게 그 계산기 좀 두들겨 가면서 기사를 쓰고 비판을 하더라도 그 사람의 인격까지 또는 인권까지 무시해 가면서 쓰는 것은 제가 볼 땐 정말 부적절하다. 예. 그래서 저는 이번에 조선일보 보도를 보면서 이거 제가 뭐 대변인 오래 했지만 이건 정말 돈을 잃는 언론사다. 국가를 낭비하게 하는 요인들이 많이 있다라고 봅니다. 대변인님의 워딩 좋았어요. 그 브리핑 하시면서 흥신소. 네, 흥신소예요. 에이, 홍준표나 조선일보나 홍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이렇게 만나가지고요. 요구사항, 문재인 대통령 갖다부터 이야기를 사실상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요구사항을 들어줬는데 그중에 제일 재밌었던 게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반대는 하지 않는다. 반대할 수 있는 처지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북핵 폐기가 우리가 전에 방송으로 말했던 리비아식 폐기가 돼야 된다. 뭐 이런 헛소리하고 있고 다른 건 사실 일공의 가치도 없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은데 재밌었던 건 하나 이거 있어요. MB까지 들어갔으니 정치 보복은 그만하고 더 잡아가지 마라. 본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당 의원 이제 잡아가지 마라. 이게 뭔 소리예요? MB 들어가면은 나머지는 다 MB가 다 떠안고 들어가서 징역 한 1000년 받는답니까? 사건이 다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홍문종 의원 사건 다르고 염동열 의원 사건 다르고 권성동 의원 사건 다 다른데 어떻게 그거를 대통령이 자주우재요? 요건 이제 당내 정치형이죠. 우리 대장이 가서 대통령한테 더 이상 정치 보복하지 말라고 하고 왔다. 아이고 찌질이들 진짜. 뭐 나머지는 별로 이렇게 이야기 읽어볼 게 없고요. 홍준표가 자유한국당이 뭘 요구했는지를 여러분들 검색해 보시면 나오니까요. 이제 말하기도 귀찮다 진짜. 그렇긴 하지만 본인은 굉장히 뿌듯했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이제 이른바 본인이 계속 주장하던 여야 영수회담을 통해서 1대1의 이제 지위를 확보했다. 무슨 소리예요? 아련한 건데. 아니 본인은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리고 쭉 정리해가지고 가서 이렇게 요구사항을 하나하나 하는 그런 계속 꿈꿔왔던 그런 그림이 나왔다고 생각해서 굉장히 뿌듯할 거예요 아마. 홍준표 성격으로 보면은 저 자리가 내 자리인데 이런 생각할 거예요. 근데 가서 아련하고 왔죠 뭐. 나 진짜 찌질해가지고.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결론적으로는 전수조사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됐잖아요 지금은. 어느 쪽에 의해서든 간에 서로 이제 하겠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확전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요? 일단 공격을 던지는 쪽이 일단 훨씬 많은 걸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모르죠. 뭐 어디가 누가 갔는지 뭐 전혀 몰랐던 분이 또 자주 나갔을 수도 있고. 예. 김명란법 이전에 이제 이런 일들이 좀 많았겠죠. 그걸 다 어떻게 저기를 하겠어요. 근데 이제 확실한 건 하나는 이번 일을 계기로 국회가 피감기관의 돈으로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은 훨씬 줄겠네요. 훨씬 주는 게 아니라 없어지는 거죠. 일단은 저희가 이제 19대 때 이제 김기식 의원은 좀 약간 예외, 아까 정무위라는 특성하고 지역구 국회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의정활동 기간의 90%를 본인의 상임위 활동으로 올인할 수 있는 게 비례대표예요. 훨씬 더 이게 많은 거죠. 활동할 수 있는 게. 그리고 그때 정무위에서 이제 해외 지사에 대한 국정감사도 실시하자라고 했었어요. 그때 은행들이 외국에 많이 나가 있는데 이게 부실함으로 이제 좀 상징되는 것들이 있어서 그것이 운영되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를 현장 감사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이제 19대 때 있었는데 여튼 제가 볼 때는 20대의 의원들은 지금 뭐 저희 보면 2016년부터 17년까지 탄핵, 파면, 구속, 대선 이어지는 지방선거, 보궐선거잖아요. 그러니까 해외 출장이 굉장히 적었을 거예요. 그럼 이제 내년 지나면 내후년은 또 총선이잖아요. 그러니까 20대 의원, 그러니까 점점 갈수록 국회의원들이 일과 가여간 뭐 그런 걸 집중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특히 해외 출장하는 게 적어요. 알겠습니다. 10분, 20분이면 정리가 될 줄 알았더니 하려면 1시간도 하겠는데요. 자, 일단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악랄해 보이는 건 그런 거네요. 김기식 사퇴해야 된다가 더 높아서 이게 뭔가 하고 봤더니 아까 대변인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불법이라면 앞에 단서가 붙어있는
이게 관행으로 뭐뭐 해왔던 에서 물러나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렇게 묻는 거와 불법이라면 물러나야 될까요? 참 그래. 예전에 기억나십니까? 그 남북 단일팀 아이스하키 예. 그때 이제 반대 여론이 80%다라고 해서 굉장히 시끄러웠잖아요. 그때 설문 문항이 뭐였냐면 무리해서 남북 여자 아이스하키 팀을 만드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무난하게 가는 게 맞습니까?였어요. 그러니까 무리해서 남북 단일팀 구성하는 것이 꼭 반대하죠. 그러면은 이런 게 관행이냐 아니냐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만 뭐 이 정도로 놓고 김기식 원장은 사퇴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하면 한 70%좀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만큼 사퇴 안 해도 된다가 나왔을 수도 있겠네요. 저는 뭐 반반으로 나왔을 것 같아요. 질문하기에 따라서는 전혀 다를 수 그러니까 있죠. 그것이 일종의 여론 조작이라고 봅니다. 저도. 그렇죠. 네. 인사였잖아요. 그러니까 파격. 파격적인 인사. 그러니까 거의 충격에 가까운.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봐서는 파격이고 거기서 이제 김기식 원장의 예를 들어 개혁적인 조치에 따라서는 상당히 불이익 내지는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쪽에서는 충격이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 있는 파격적 조치 내지는 개혁적 인사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굉장히 많은 저항이라든가 비판이라든가 또는 한 대 맞을 게 10대 맞고 이런 것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체적인 인사가 진행돼서 해야 될 일에 대한 것과 약간 좀 균형 감각을 갖고 볼 필요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어쨌든 이것은 이후에도 짚어야 되는데 이번 과정에서 계속해서 뭐 여비서 이렇게 하는 것은 참 보고 듣기 안 좋더라고요. 저렇게 되면 그러니까 사안의 명확한 내용을 따지지 않고 마치 여비서와 어떻게 했기 때문에 또 여비서가 승진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사실은 굉장히 야비한 칼날을 휘두른 거 아닙니까? 이 사안과 별도로 그런 네 가지 점을 조금 나눠서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즉 그런 점에서 보면 명확하게 법과 그다음에 평균적 어떤 관행이었는가의 문제를 우리가 따지는 문제와는 별도로 우리가 이 문제를 보는 데 있어서 굉장한 저항과 그리고 그것을 문제화하는 과정에서의 야비함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김기식 원장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국회의원들의 관행에 비추어 도덕성에서 평균 이하라고 판단되면 사임 들어가겠다. 사실은 인사검증 과정에서 평균 이하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게 평가가 나왔기 때문에 임명한 거라고 보거든요. 뭐 위법적인 것은 명확하게 잡히지 않았겠죠. 공직자 그 인사 추천에 있는 200에서 조금 늘었다고 하는데 그 항목에 적용되는 건 아니죠. 국회의원 시절에 피감 기관으로부터 뭐 제안이 있어서 국외 출장을 한 바가 있습니까?라는 질문 조항은 국회의원을 정리하면서 선관위에 이미 정치자금을 어떻게 썼다라는 걸 다 보고를 했고 당시에 문제점이 지적이 됐으면 보강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없었다고 치면 지금 논란을 삼아서 논란이 된 거지. 예, 그렇게 봅니다, 저는. 저는 선관위에 질의한 부분, 그러니까 정치자금을 기부한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이 선관위에서 위법적으로 될지 아닐지는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그 규정 자체가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선관위가 바로 지금 들어가서 본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아주 그냥 조문을 가지고 엄격하게 따져서 해석할 경우에 어떻게 해석을 하게 될지 예를 들어 잘못됐다. 근데 큰 잘못이다. 작은 잘못이다. 아니면 잘못이 아니다. 그중에 어디로 갈지는 사실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거기서 조금 더 얘기 드리면 이제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이 의원들이 싱크탱크에 소속되어 있는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1,000만 원씩 객출을 했어요. 23명에서 5명인데 그러면은 기본 이제 자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산 있고 2015년도에 아마 이 싱크탱크가 만들어지고 2016년, 17년도니까 한 달에 운영되는 비용, 운영비가 대략 뭐 2,000에서 2,500이다. 그럼 2달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기부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제 5천만 원 이러면 되게 큰 비용인데 그 연구소가 운영되는 규모나 그동안 의원들이 이 돈을 걷어서 운영한 것에 비추어 보면 이렇게 분석을 하겠죠. 네. 그러니까 하여간 더 중요한 것은 이번에 이 논란이 막 복잡하고 아까 말씀처럼 무슨 여비서 이렇게 굉장히 무슨 선정적으로도 보이고 복잡하게 되지만 결국 복잡한 사안을 정리할 때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위법성이 있느냐, 아니면 만약 이것이 관행적 측면이 있었다면 이것이 평균 이상이냐 이하인가라는 기준으로 정리하자라고 정리하고 이것을
그 다음에 국민에게 넘긴 이런 해결 방식은 저는 적절했다 일단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선관위에서는 이제 그 결론이 날 거니까. 그리고 보좌진을 대동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냐 뭐 출장 이런 부분 있잖아요. 근데 그건 사실 보면 국회의원은 우리 김현 대변인께서 그래도 이번 20대는 안 했지만 최근에 했고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문제되고 있는 더 미래에다가 5천만 원 기부한 것에 대해서 논란을 야당에서 삼았는데 사실은 선관위 문의했을 때 통상적 범위에서 벗어나는 것, 특이한 형태의 기부다라고 하면은 유법성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건데 이분이 사실은 출마를 안 했잖아요. 엄격히 말하면은 경선에서 탈락을 했기 때문에 출마를 안 했기 때문에 그 비용을 싱크탱크인 더 미래연구소 거기다가 나머지 의정활동을 할 때 모은 후원금을 연구 목적으로 싱크탱크에 기부한 것은 제가 볼 때는 불법적인 건 아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국외 여행 갈 때 수행원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모 방송에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외통위 국감을 갈 때 보좌관이 못 가요. 국회 사무처만 오는데 굉장히 불편해요, 사실은. 그 국감했던 내용에 대해서 질의 사항이 그때그때 바뀔 수도 있고 현안이 있을 수 있고 자료도 좀 많이 들고 가서 국감을 충실히 하고 싶은데 혼자 이동을 이제 한 뭐 예를 들어 7박 8일이다 그러면은 3개 나라를 하거든요. 그럼 비행기 안에서 반 보내고 하루 내지는 1박 2일 이제 국감을 하는 건데 왜 우리 이 해외 국감할 때 보좌진을 못 가게 하지라고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것이 국외 출장의 경우 보좌진이 가는 것은 그렇게 비판받아야 될 대목인가? 왜냐하면은 이후에 그 기관에 대해서 국정감사를 할 경우에 이것이 적절한지 아닌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본인만 듣고 기록하기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옆에 누군가가 그것을 조력을 해주면은 훨씬 더 일을 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돈, 예를 들어서 뭐 1,000만 원가량 소요됐다고 해서 이 돈이 그냥 꿀꺽 삼켜지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하는데 사용된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적절성 여부도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라고 나오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국회의원을 더 하면 계속 일을 했겠지만 국회의원을 그만두면서 이제 고생했습니다라고 하는데 평균 비용보다 많이 썼느냐 아니냐 이제 이런 것들 선관위가 좀 촘촘히 들여다보는데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9대 지난 월요일 날 조선일보가 1, 3, 4, 5, 6면에 걸쳐가지고 이제 김기식 원장 문제를 다뤘는데 적정한 일에 대해서조차도 비판적인 무지막지하게 비판을 가했고 부적절한 일에 대해서는 완전히 뭐 능지처참 해야 될 일인 것처럼 이제 보도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그런 상태에서 이제 여론조사를 하니까 그만두어야 된다는 여론이 높다라는 걸로 또 이제 여론을 호도하는데 사실은 불법적이라면 물러나야 됐느냐라는 설문문항이었습니다. 당연히 불법적이면 물러나야죠. 그래서 여튼 지금 김기식 원장이 해야 될 삼성 지난번에 1,000원짜리를 1,000주로 줬고 이거를 시장에 내다 팔면서 그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제 김기식 원장의 국외 출장 문제가 더 크게 부각이 됐지만 저는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본인이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이미 했고요. 그러나 해야 될 일은 좀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검찰 선관위 조사 의뢰한 것이 나오는 결과를 보면서 판단해도 늦지 않은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봅니다. 일단 김기식 건은 포인트를 일단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은 아까 말씀하신 불법과 관행은 현재 있어서는 관행은 해외 출장 부분에 관한 부분이고 불법 여부를 묻는 것은 그 선관위에 본인의 남아있는 정치자금을 더현의 기탁한 그것의 불법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일단 나눠서 보는 것이 맞겠고요. 그다음에 포인트를 조금 정리해보면 첫째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이 판단이 맞느냐라는 기준의 문제를 이게 복잡할수록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잖아요. 첫째는 불법이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 그건 뭐 도리가 없다. 두 번째로는 관행 내지는 도덕성 내지는 국민의 눈높이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그거는 100% 투명하면 좋겠지만 하여간 그 눈높이에 안 맞는 문제는 평균 이상이나 이하의 문제로 일단은 판단을 해보자라는 것이 있고 그래서 그 두 가지에 다 이게 불법인지 또는 평균 이상 이하인지를 따져보자라고 그에 맡기겠다라고 이렇게 상당히 오픈 문항으로 던져놓은 측면이 있고요. 세 번째는 통상적인 인사에서 대부분 그렇지만 사실은 이게 굉장히 충격적이고 저는 한참 전에 했기 때문에 저는 이걸 보면서 드는 생각은 사실은 저도 정무위를 했어요. 옛날에 재경이 정무위를 했어요. 다 그런 경제 관련 내지는 금융 관련 상임위만 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돌이켜봤는데 정말 그때는 그런 류의 의원들의 어떤 의식, 기준 이런 것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지금도 저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국회 비용으로 가는 거냐 아니면 뭐 경우에 따라서는 해외 주재 다른 나라의 초청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이렇게 피감 기관으로 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이런 기회에 정리를 하는 거죠. 근데 아마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 야 이거 도덕적으로 문제 있어라고 하는 것의 상당 부분은 이번에도 아마 전수조사를 하든 뭐라든 드러나겠지만 아마 현재까지는 자유한국당 쪽에서 될 가능성이 더 높을 거예요. 저는 이렇게 보니까 저는 그냥 그때 옛날 생각이니까 사람들이 그냥 그때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는 게 중요한데 정리가 안 될 때 그냥 자기 판단으로 하는 거잖아요. 자기 감으로. 그런 것들이 정해지기 전에 그냥 저는 가급적 안 갔어요. 귀찮아서. 아니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때만 해도 해외 나가면 국회의원들이 골프를 많이 칠 때예요. 그래서 그냥 그냥 그런 것이 싫어서 골프 싫어하세요? 초반에 조금 쳤는데 이거 시간도 많이 잡아먹고 그 골프 치는 게 싫어서 안 갔고 그다음에 그렇게 해외 나가면 골프 친다 그것이 싫어가지고 그냥 안 가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돌이켜 보니까 저는 외국에서 초청받아서 가는 경우 외에는 가급적 안 갔어요. 근데 그것이 꼭 좋은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단기 외국에 유학 다녀오신 분이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오해하죠. 아니 그러니까 국회의원으로서 예를 들어 외국의 경우에 보면은 엘고가 어느 돈으로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옛날에 그 다큐멘터리를 환경 다큐멘터리를 만들 때 엘고가 아마 미국 해군의 함정 이런 것도 이용하고 이랬던 걸로 제가 지금 기억해요. 저기 갔으니까 그렇죠. 남극? 북극을 갔으니까 이런 북극남극을 데까지 갔으니까 갔었죠. 그러니까 그런 등등의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 국회의원이라는 합법적인 신분을 통해서 적극적인 활동을 해야 될 때가